발견이 잘 안 되는 암이 췌장암이잖아요. 너무 깊숙이 있으면 오히려 발견되기 어렵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거 다 늦게 발견돼요. 왜냐하면 증상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는 없어요. 가장 발견되기 쉬운 암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뤘던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집값이 비싼 동네였어요. 깨끗하고 한강이 보이고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아파트에 왜 사이렌인가 그랬더니 이제 경찰차도 같이 출동했고, 보통 사이렌 소리에 이제 응급차만 하면 누구 환자분이 계시나 이럴 텐데 경찰도 오니까, 그것도 고급 아파트에 오니까 다들 놀랐는데, 사실은 10분 전에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고 전화를 해서 출동한 119와 경찰차였던 거예요. 남편은 사실은 전문직이었어요. 유명한 전문직, 전문직 중에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전문직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0대를 보내면서 이제 커리어를 쌓을 때 좀 정신없다가 30대 초반에 이제 일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만나게 됐고 사랑에 빠지게 됐죠.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죠. 몇 달이고 처음에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여성이 안 받아주고, 그렇지만 이렇게 잘 돼갖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된 그녀가 아이를 꼭 낳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분도 꼭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둘이서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죽음이 갈라올 때까지 재밌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덧 중년 부부가 됐고 더 사랑이 깊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오른쪽 가슴이 계속 쿡쿡 아프고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50도 안 됐으니까 아주 정밀하게 건강검진을 안 받다가 이 증상이 심해지니까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가 보통은 병원에 오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우편물로 붙여주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의사가 전화해서 빨리 큰 병원에 가라. 오른쪽 가슴에 큰 폐에 뭐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폐에 악성 종양 3기의 후반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부부에게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남자는 50대 전문직이며 이제는 커리어에 꽃을 피우는 시기였고, 여성도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큰 병마가 와서 둘은 같이 이겨내기를 기원했고 수술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대학병원에서 해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듣는 듯 했는데 이게 잘 듣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제가 쉬운 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에 힘이 들고 이렇게 하기를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에 독한 약을 오랫동안 쓰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한테 파킨슨병이랑 이제 뇌전증이 생겼어요. 뇌전증은 예전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는 경련이 일어나는 건데, 원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항암제를 5년 이상 쓰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이런 파킨슨병과 뇌전증이 오게 됐고, 얼굴이 이제 완전한 병색이 완연하고 정말 살이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점점 악화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치료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서 전신에 암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됐어요. 근데 또 심각한 거는 아마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암성 통증이에요. 이 암성 통증에는 몰핀 제제라든지 펜타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잠깐 듣고 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환자분도 괴롭고 그를 돌보는 가족 역시 굉장한 괴로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에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그런 데를 꼭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망케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때 이제 노모에게 며느리를 걱정하는 문자를 받고 자기가 먼저 떠나면 이거는 정말로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됐고요. 경찰이랑 출동을 해서
아내의 사망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검에서 뭐가 나왔냐? 물론 이 사망케 한 거는 아내의 고통을 없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뭐 어떤 방법인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고요. 안쪽에는 많은 암이 곳곳에, 그다음에 이분이 오랫동안 이런 항암 치료를 7년 이상 받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전이도 돼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5,170만 명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연간 한 3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는 돌아가세요. 35만 명 중에 사망원이 1위가 암이라고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한 8만에서 9만 명 정도가 거의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세요. 왜 우리나라만 암에 이렇게 취약하냐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래 살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암이 거의 8, 9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조력 사망이라든지 호스피스 이런 얘기를 또 할 때 한번 말씀을 또 다른 케이스도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암이란 건 그러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왜냐면 이걸 좀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좀 생각도 좀 하고 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암으로 왜 사망하는지 그 기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여러분 뱃속에서 하루에 수백 개 이상의 이상 단백질과 이상 세포들이 생겨요. 근데 왜 암에 안 걸리냐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그 시스템도 같이 노화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암세포가 살아남고 꽤 오랫동안 얘가 증식을 하다가 이게 이제 악성종양의 특징이 전이를 하고 주변을 침범한다는 거,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서 이 내용인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암은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암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뭐냐? 일단은 그 장기 기능의 상실이에요. 그 암세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도 그 여성분이 폐암이었잖아요. 폐라는 게 뭐 제가 폐렴 할 때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죠. 폐암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생겼는데 왼쪽으로 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고요. 간암 같은 거, 우리나라 암이 사망원이 1위인데 암 중에서 1위는 뭐라고 그랬죠? 폐암. 2위가 간암인데요. 간암 같은 경우도 어때요? 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뭐 해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게 파괴가 되면 간부전이라는 거가 발생하면서 또 해독 기능이 소실되니까 어때요? 몸에 질소 화합물이 막 넘쳐나면서 간성혼수 말씀드린 적도 있고 황달 뭐 이런 것 진행하면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이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뇌전이다. 거기에 암이 전이되면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마비되는, 왜냐면 뇌가 명령센터니까요. 뭐 뼈전이가 되면 뼈에선 뭘 하죠?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잖아요. 뼈전이가 되면 빈혈이나 감염이 혈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감염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체의 장기를 파괴하고 전이를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암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대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끼치느냐?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포악하게 다 먹어치우면서 체내 영양분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암악액질이라고 악액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심각한 체중 감소와 근육 소모가 근육을 많이 키워놨어도 암에 걸리게 되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악액질로도 많이 사망하세요. 여러분 아마 암을 겪으신 분들이 비쩍 말라가는 게 이게 무슨 원인이냐? 암이 너무나 많은 영양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밖에 암 조직의 출혈, 혈관을 침범하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에도 하고 전신 면역 기능을 저하하면서 감염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하나 많이 간과하는데 치료 부작용이에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물론 의사가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혈액 종양내과 뭐 이런 과도 있고요. 저희 이제 김범석 교수님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나눌 텐데요. 또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정상세포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작용이 뭐가 있는데요? 그러는데 예를 들면 빨리 자라는 세포를 타겟으로 대개 항암약이 작용을 하니까 빨리 자라는 게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빨리 자라는 세포가 또 뭐 있어요? 우리 몸에? 어제 불닭볶음면 드셨으면 오늘 장에서 막 그 장세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드시면 막 설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막 간지럽고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에 의한 독성으로 이런 뭐 장기에도 독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암을 정복하면 참 좋은데 그러긴 좀 어렵고 딱 하나 방법은 예방도 뭘 먹어라 뭐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먹지 마라가 제일 유용해요. 뭘 하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나 더라면 되도록이면 적절한 음식을 먹고 진짜 음식을 먹어라. 가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 수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거라서. 근데 이제 진짜 음식을 먹고 좀 덜 먹고 나쁜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그리고 좀 채소 위주로 먹어라. 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짜 음식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차선책은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에는 돈을 아끼시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일정 시간이 되면 매년 또는 경년으로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면 사실은 치료율이 높은데 그게 빨리 발견되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부부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고 이 고통을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뭐 몸에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암세포는 그 암세포 자체로 고통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암세포도 신경을 자극하거나 또 예를 들면 척추 같은 데 있으면 척추가 무너지면서 너무 아프고 또 암이 신경을 어디를 건드리냐에 따라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 아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몸속 깊숙한 곳에 신경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위에 생겼다면 그냥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뭔가 쿡쿡 쑤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프지 않다는 아니고요. 그게 어디를 침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신경세포를 이제 침범해서 고통을 느껴서 빨리 발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잘 안 되는 암이 췌장암이잖아요. 저희가 췌장암 편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너무 깊숙이 있으면 오히려 발견이 되기 어렵고요. 가장 발견되기 쉬운 암은 뭘까요? 피부암, 갑상샘암. 근데 갑상선은 누가 봐도 딱 만약에 뭔가 있다 아니면 뭔가 되게 피로하다 이런 증상을 즉각 일으키는 게 오히려 빨리 발견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발견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거 다 늦게 발견돼요. 왜냐하면 조금 증상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빨리 발견하는 거죠. 무조건 초기에. 그런 면에서는 정기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프기 전에 또는 증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그게 목표인 거죠. 건강검진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건강검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이대에 따라서 권유하는 게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좋은 건강검진 센터를 가시면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거를 하면 과잉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건복지부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더 많이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많아요.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적절하게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권유하는 가이드라인 정도 하자. 그리고 이상해도 돈이 많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암에 걸렸을 때 더 빨리 진행. 네, 실제인가요? 사실은 악성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게 원래 젊었을 때는 몸속에서 이상한 세포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걸러지지 않은 애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관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분화도가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젊은 사람한테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젊은 사람은 잘 안 걸려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찬스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분화도가 나쁜 암일 가능성은 높지만 담배 안 피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그렇죠? 진짜 음식을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펴요. 네. 피는데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네. 일단 끊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네. 언젠간 끊으셔야 돼요. 적절하게. 썰 중에 암세포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나은데 개인이 빨리 발견해서 개인이 건드렸다가 뭔가 더 커지고 더 악화된다 이런 세간의 이제 카더라가 있는데 네, 카더랍니다. 네, 알고 대비하는 게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낫다라는 거는 암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암은 완전 완치는 없나요? 있죠.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되고 약간 기수가 병기가 지난 다음에도 현대의학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완치되는 암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병기라고 그래서 이게 커지고 크기가 그다음에 악성도가 진행되고 주변에 전이되면 그만큼 확률이 떨어져요. 갈수록. 그러면 한번 걸리고 완치를 했는데 왜 또 재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완치라는 게 5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완치 판정이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암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암이라는 게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7년쯤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암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암이라고 그러면 그 암 걸리신 분들이 되게 슬퍼하실까 봐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인데 왜 암 때문에 죽는가? 이거를 근원적으로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장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암이 생긴 부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이가 되면서 장기가 손상되는 거. 세 번째는 암이 대사적으로 영양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칼슘도 올라가고 막 칼륨도 올라가고 이런 거가 동반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악액질이라고 하고요. 또 출혈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면역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치료받다가도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반응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때가 오면 호스피스를, 우리나라에 호스피스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호스피스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도 막 우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위해서 끝까지 치료받다 돌아가신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고 끊임없이 몰핀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무거운 주제여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